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 강세장이 지속되다 보니 한번 찾아뵙기가 이렇게도 어렵네요. 올 한 해는 약세장이 끝이 나고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레버리지 랜드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날씨. 요 며칠 지글지글 타오르는 태양 아래 살짝 드리운 먹구름. 연속적인 큰 상승 후 잠시 쉬어간 시장.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요 며칠 시장이 그야말로 정신없이 내달렸다. 약세장에 익숙해져 있던 개미 투자자들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큰 상승 뒤에는 반드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기 마련이다. 오늘은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과 기업들의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 지속된 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전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하였다. 하지만 매우 거셌던 상승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선방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하루이다. 이제 S&P 500은 다시는 공식 하락장을 상징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구간으로 내려가기 싫은 듯 갈수록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며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한 1년 가까이 지속됐던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0%의 벽을 깨뜨리며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채비를 마친 상태이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으로 오늘은 요 며칠 시장의 큰 상승에 약이 오른 약세론자들이 대거 출현하여 시장에 저주를 퍼부었다. 먼저 생긴 것부터 부정의 기운이 가득한 GMO 창업자 제러미 그랜섬은 시장의 거품 붕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며 올 한 해 S&P 500이 추가로 17% 급락해 3,200선까지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S&P 500이 일시적으로는 3,000포인트, 최악의 경우 2,0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다며 반토막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최근 시장 상승에 안도하던 개미 투자자들을 긴장시켰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최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S&P 500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던 본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시장이 상승 랠리를 펼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의 상승은 약달러와 중국의 리오프닝이 실적의 점진적 호조를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의 상승장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횡설수설했다. 마지막으로 뉴에이지 운용의 캐머런 도스는 S&P 500이 4,100포인트를 넘어서야 진짜 랠리라고 볼 수 있다며 작년에도 여러 차례 상승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진정으로 넘어선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패드가 완전히 피봇 전환하기 전까지는 상방은 제약적이라며 패드의 도움 없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요 며칠 너무 달려서 퍼질까봐 걱정됐는데 오늘은 때마침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며 쉬어갔다. 보는 바와 같이 나스닥, 반도체, 빅테크 등의 기술주 종목들이 소폭 하락 마감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체력을 비축해 두었던 바이오가 6.19% 상승하며 나홀로 내달렸다. 중소형 바이오 테크 종목들은 여전히 연준의 긴축 여파 속에 여전히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태로 나부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95.13%로 3배수 레버리지 ETF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한편 미국의 20년물 장기 채권을 3배수로 추동하는 TMF가 오늘은 4.01% 상승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종료 시점이 머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오늘은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 하락 마감하였다. 요 며칠 가장 크게 상승했던 전기차 ETF EVAV가 5.24%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1% 안팎의 하락으로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는 참 오랜만에 햇살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성에는 안 차는 모습이다. 요 며칠 빼앗기게 얼마인데 이 정도의 쥐꼬리만한 상승으로 성에 찰리 만무하다. 마이크 윌슨이 와인바에서 나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다. 이를 발견한 고버스가 물었다. 실적 발표하면
대폭락하고 다시 바닥 찍는다며요. 곳버스에 잔뜩 투자해놨다가 바닥 왔을 때 다시 정상 투자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대폭락은 언제 오는 거예요? 윌슨이 짜증을 내며 대답한다. 기다려. 좀 기다리라고. 아직 안 끝났다고. 분명 다시 폭락할 거야. 아니, 폭락해야만 해. 이게 다 중국 놈들 때문이야. 누구나 예측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시장에 겸손해야 한다. 다음은 불즈 ETN의 15개 기술 혁신 기업들의 오늘 성적표이다. 시장 하락에도 작년과 같은 전멸 대하락은 이제는 보기 힘들다. 애플을 비롯한 테슬라, 넷플릭스가 소폭 상승 마감하였고 반독점 이슈로 인해 알파벳이 2.09%로 비교적 크게 하락하였다. AMD 역시 요 며칠 15% 가넘는 상승 끝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2.39% 하락 마감한 모습이다. 불즈 ETN은 오늘 하루 1.26% 하락 마감하였으며 큰 상승 뒤에는 항상 하락이 뒤따르기 마련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잘 방어해낸 하루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오늘의 기술주 개별 종목 소식이다. 마이크로 소프트가 장 마감 후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비록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살짝 미스했지만 EPS는 상회하였고 무엇보다도 서버 및 클라우드 매출이 무려 20% 증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본격적인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예고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5% 상승 중으로 오늘 밤 전체 기술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위반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다. 알파벳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반경쟁적 방법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슈로 또다시 피소됐다는 소식이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신호탄으로 내일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 미국 증시의 상승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이오 기업인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튜피스다. 이 회사는 자사의 펩타이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을 발견 및 개발한다. 임상 프로그램은 혈액학 및 혈액 질환과 염증성 및 면역 조절 질환을 포함하는 두 가지 종류의 질병을 다룬다. 바이오 개별 종목은 깊은 연구 없이 추천에 의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튜피스는 JP 모건의 마르코비치가 이 회사 주가의 올 한해 상승 여력을 40% 이상으로 예상에 화제가 되었던 기업으로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는 손색이 없다는 판단하에 조심스럽게 소개해본다.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 대학만 가면 편해질 것 같고 시험만 가면 편해질 것 같고 결혼만 하면 편해질 것 같고 애만 낳으면 편해질 것 같고 애들이 크면 편해질 것 같고 애들 결혼시키면 편해질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그 편안한 안정감을 위한 한 죽을 때까지 없다. 투자도 인생도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즐기자.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고 괴로워도 이 또한 다 지나가기 마련이며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가 된다.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지금 이대로 안전하다. 언제고 세상이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